일본 시모키타 반도의 무녀에 2026년 이후 한국 미래예언.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저주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 혼란 속에서 한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2024년 아오모리현의 한 예언가가 남긴 말 중의 일부이다. 2025년 말 그녀의 제자가 남긴 기록을 통해 이 미래 예언의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25년 12월 일본 민속학자 야마다 히로시 교수가 아오모리현 시모키타 반도의 작은 어촌마을 사이무라를 조사하던 중 한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그것은 이타코, 일본 전통무당 미우라 치에코의 제자였던 사토 케이코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스승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었다. 노트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이 담겨 있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과 일의 소멸,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주목을 받았다. 미우라 치에코는 아오모리현 사이무라에서 7대째 이어진 이타코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타코는 일본 동북지방에서 죽은 이의 영혼을 불러 산 사람과 대화하게 하는 영매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다. 치에코는 13세 때 오쇼라사마라는 의식을 통해 이타코로서의 능력을 얻었다. 오쇼라사마는 이타코가 되기 위한 입문 의식으로 사흘 밤 낮 동안 어두운 방에서 단식하며 신령과 소통하는 수행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환청과 환시를 경험한다고 전해진다. 치에코 역시 이 의식 중에 처음으로 미래의 영상을 보았다고 제자에게 말했다. 일반적인 이타코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는 구치요세 의식을 주로 한다면 치에코는 조금 달랐다. 그녀는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겼고 그 과정에서 미래의 환영을 보았다. 일본 신도에서는 바다 너머에 토코요노쿠니, 즉 영원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 치에코는 그 영원의 나라에서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흐른다고 믿었고 깊은 명상 상태에서 그곳에 닿을 수 있다고 했다. 그녀가 본 미래의 영상들은 마치 물속에 비친 그림자처럼 흔들리고 불분명했지만 반복해서 나타나는 장면들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제자 사토 케이코의 기록에는 스승과 나눈 대화가 상세히 적혀 있다. 2024년 봄부터 시작된 이 대화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과 그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내용이 이러하다. 2024년 3월 20일 봄바람이 부는 날 케이코가 물었다. 스승님,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야단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치에코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곧 첫 번째 물결이 올 것입니다.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공장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철로 된 존재가 사람의 손을 대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기뻐할 것입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자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스승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두려운 것을 보는 것처럼. 치에코는 계속 예언했다. 그 존재는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번개의 힘으로 움직이고 철과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츠쿠모가미라고 부르던 것과 비슷합니다. 츠쿠모가미는 일본 민간 신앙에서 오래된 물건에 깃든다는 정령을 말한다. 100년 된 물건에는 혼이 깃든다는 믿음이다. 치에코는 현대의 기계들, 특히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에도 비슷한 종류의 존재가 깃들기 시작했다고 보았던 것 같다. 케이코는 스승에게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 첫 번째 물결이 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합니까? 치에코의 대답은 놀라웠다.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짐을 나르던 사람들도 물건을 만들던 사람들도 모두 필요 없어집니다. 처음 1년은 모두가 좋아할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2년째가 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설명하면서 치에코는 불교의 한 개념을 언급했다. 무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영원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도 무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물결을 견디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리를 의미한다. 치에코는 이 개념을 통해 사람들이 일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치에코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케이코는 스승이 더 깊은 근심에 빠진 것을 알아챘다. 스승님, 무언가 더 보이십니까? 치에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물결이 옵니다. 2028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무렵입니다. 이번에는 머리를 쓰는 사람들도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심지어 병을 고치는 사람까지도 그 철로 된 존재와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질 것입니다. 제자의 기록에는 이날의 대화가 유독 길게 적혀 있다. 치에코는 두 번째 물결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당황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기계의 말만 들을 테니까요. 회사의 사장님들도 당황할 것입니다. 보고서를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화가들은 자신이 평생 걸려 배운 기술보다 기계가 몇 초 만에 그린 그림이 훨씬 훌륭한 것을 보고 절망할 것입니다. 2024년 당시 이 예언을 들은 케이코는 믿기 어려웠다고 적었다. 하지만 2025년 말 이 기록이 공개될 무렵 세상은 이미 그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치에코가 본 2028년의 모습은 혼란 그 자체였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화를 내고 어떤 이들은 울 것입니다. 일자리를 달라고 외치지만 줄 일자리가 없습니다. 돈은 주어지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을 것입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굶주림이 아니라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케이코는 스승의 이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적었다. 치에코는 특히 절만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이라고 했다. 평생 준비해온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으니까요. 의사가 되려고 공부한 사람,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한 사람,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혼란의 시기에 대해 치에코는 영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덧붙였다. 이것은 큰 시험입니다. 옛날 불경에 나오는 마라가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마라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을 방해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짜로는 악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집착과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집착을 시험받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라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 직전 나타나 유혹했던 존재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번뇌를 상징한다. 치에코는 이 개념을 통해 2028년의 혼란이 외부가 아닌 내면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2024년 겨울 케이코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치에코는 놀라운 대답을 했다. 바다 건너를 보십시오. 작은 반도가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먼저 깨달을 것입니다. 케이코는 스승이 한국을 말하는 것임을 알았다. 왜 그곳입니까? 치에코의 대답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다. 우리가 옛날에 그곳에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들은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시 만들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케이코의 기록에는 한국에 대한 치에코의 관찰이 여러 차례 나온다. 그 나라 사람들은 빨리 변합니다. 빨리빨리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조급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그것은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역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치에코는 이 빨리 적응하는 힘이 2028년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직 혼란 속에 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치에코는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주목했다. 그들에게는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정확히 번역되지 않는 말입니다. 가족도 아닌데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웃끼리 김치를 나눠 먹고 어려울 때 돈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일이 사라진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정일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품앗이, 개, 두레 같은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있다.
치에코는 현대화 과정에서 약해진 이런 문화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보았다. 케이코는 스승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 혼란은 언제 끝납니까? 치에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2028년 여름, 가장 어두울 때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반도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주변으로 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치에코가 본 환영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동네마다 모임을 만들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어르신들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일이 없어진 시간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쓰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치에코는 세 번째 물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029년 마지막 물결이 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창조하는 일까지 기계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충격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때쯤이면 사람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케이코는 이 말을 듣고 의아해했다. 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치에코는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사람들은 이미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것을 말입니다. 치에코가 본 2029년의 모습은 놀라웠다. 사람들이 낮에는 놀고 저녁에는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림을 그립니다. 기계가 더 잘 그린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은 노래를 부릅니다. 기계가 더 잘 부른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결과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중요한 가치였다. 모든 것이 생산성과 효율로 평가되면서 사람들은 과정의 즐거움을 잊어버렸다. 치에코는 세 번째 물결이 역설적으로 이것을 되찾게 해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시기에 대해 치에코는 또 다른 중요한 관찰을 했다. 그 반도 사람들에게는 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슬픔이지만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깊은 것에 쌓인 아픔이지만 그것이 원망으로 굳지 않고 다른 무언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플 때 춤을 춥니다. 괴로울 때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한을 승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치에코는 이 한의 문화가 일 없는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일을 잃은 슬픔, 쓸모없다는 괴로움, 이것도 한과 비슷합니다. 그 반도 사람들은 이 아픔을 승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새로운 길을 찾을 것입니다. 케이코의 기록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치에코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슬픈 노래인데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들의 춤을 보십시오. 격렬하게 움직이는데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억눌린 것을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그 반도 사람들은 풀어냅니다. 2029년 세상 사람들이 쌓인 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 그들이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통 음악과 춤에는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고 승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판소리의 한많은 가락, 탈춤의 신명나는 움직임,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치에코는 영적인 관점에서도 이 시기를 설명했다. 그녀는 케이코에게 일본 불교의 한 개념을 이야기했다. 정토정에서는 극락정토라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꽃이 저절로 피고 음식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미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사람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극락이 바로 여기에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토종은 아미타불의 서방정토, 즉 극락세계를 왕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불교 종파다. 치에코는 AI가 만드는 풍요로운 세상을 일종의 현세 극락으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치에코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극락에 도착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극락은 오히려 지옥입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케이코는 이 말의 의미를 물었다. 치에코는
자신이 매일 하는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매일 새벽 바다를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무료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입니다. 치에코가 말하는 수행은 단순해 보였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봅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고요함입니다. 고요 속에서만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사마타, 즉 고요함을 기르는 명상과 일맥상통한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 산란함을 가라앉히는 수행이다. 치에코는 일 없는 세상에서 이런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코는 스승의 가르침을 일반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치에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4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아침의 고요한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10분만 가만히 앉아 있으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숨을 쉬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십시오. 하나, 둘, 셋. 이렇게 10가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붙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호흡 명상의 기본이다.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면 뇌의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고 편도체의 과잉 반응이 줄어든다. 불안과 두려움을 조절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쓸모없는 일 하기였다. 하루에 한 가지 아무 쓸모없는 일을 하십시오. 돈이 되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예쁜 돌을 주워서 쌓아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길가의 풀을 관찰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시간 낭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모든 것에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죄어왔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일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연습이다.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감사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마신 물이 시원했던 것, 길에서 본 꽃이 예뻤던 것, 그런 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킨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주목하는 습관이 형성되면서 전반적인 행복감이 높아진다. 4번째는 깊은 대화였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날씨나 뉴스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꿈꾸는 것, 슬퍼하는 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일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수행이다. 표면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유대감은 삶의 의미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지에코는 이 4가지 수행이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2026년부터 세상이 크게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일 없이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생산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왔다. 지에코는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말한다. 케이코의 기록 마지막 부분에는 치에코가 예언을 끝내기 직전 남긴 말이 적혀 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을 즐기고 서로를 돌보고 자연과 하나 되는 삶 말입니다. 제 예언을 1년 뒤에 세상에 알리십시오. 너무 일찍 알리면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5년 말이면 사람들도 조금은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말 이 기록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이미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치에코의 예언은 그 불안에 이름을 붙여주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인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바가 클 것이다. 일본의 예언가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내용이 한국 문화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예언이 정확히 맞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치에코가 제시한 방향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우리는 정말로 일 없는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생산성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2026년 이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치에코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질문들을 던지게 한다는 것이다. 미래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